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관련 보도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어떤 합의나 이런 얘기들이 크게 나오지 않아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긴 없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보도 내용을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단상이라 그럴까요?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힘들게 미국까지 갔지만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봤던 한미 관계의 실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본색이라 그럴까요?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정책 관련한 실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계기가 됐고, 한미 관계 또 미국을 대하는 우리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을 다시 확인했던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이제 외국 정상들과 회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주로 얘기를 많이 했네요. 부자 나라들이 왜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돈을 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국 정부에게는 구체적으로 무기 구매 압력을 넣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국의 무기 구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논의를 주로 하겠다는 얘기였죠.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고 우리는 그동안 잘 논의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주로 하고 싶었는데, 트럼프는 딴 생각이었죠. 여기에 화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 전에 논의가 됐겠지만, 지난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가 회담 결과를 트위터에 날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무기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합의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회담을 가서 3년간의 무기 구매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구도대로 간 거죠. 자, 이걸 보면서 평화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혹시 그런 생각인가? 그래서 3년간의 무기 구매 계획을 선물로 줬죠. 이게 선물인지 조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줬습니다. 그래서 또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논의가 됐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공정한 분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제기해왔던 그런 논리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불공정하다. 한국 정부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정한 분담을 얘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분담금 문제, 그리고 무기 구매 문제, 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거의 조공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마라. 만나면 만날수록 손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사랑하는 미국의 외교의 전형을 좀 다시 한번 확인했던 과정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의 트럼프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무자비하게 강한 것이 특징이죠. 외교의 특징이고 미국식 외교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이에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자,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한 이유는 북이 강한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한 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북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미 대화를 하는 이유는 남쪽이 알아서 기는 허약한 동맹이기 때문에 만나주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와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기도 사주죠. 분담금도 요구한 만큼은 안 되지만 계속 인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전형적으로 야비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런 외교 정책으로 살아왔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전작권 전환이 추진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를 통해서 또다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계획은 한국군에 대한 영구적 지배입니다. 전작권 절대 넘겨줄 생각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평시작전권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전작권을 회수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미 군사관계였고, 이번에 전작권을 전시작전권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또다시 유엔사를 앞세워서 전작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본심이죠. 절대로 넘겨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주장에 더해서 글로벌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둔 명분을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미국의 본심이고 한반도 군사 전략이고, 이런 방향에서 미국이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식의 자주국방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만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대대적인 무기 구매를 했어요. 특히 미국 무기를 구매했죠. 그러면서 군사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자주국방 정책을 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식 자주국방론은 허상이고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무기 구매를 통해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군사 주권 회복 없이 무기 구매를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결국은 이 사들인 이 군사 무기가 미국의 지휘체계 아래에서 운용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하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군사 주권 회복을 하고 나서 그 조건에서 군사력을 키우면 온전하게 자주국방의 어떤 군사력이 되겠죠. 근데 지금 조건에서 군사력을 아무리 키워봐야 미국의 군사력을 키우는 결론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식 자주국방론은 허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주국방은 결국 그래서 자주적인 군사, 국방, 외교, 안보 정책과 철학, 실행 의지가 없이는 결코 성사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정부가 그런 것이 있냐, 그런 철학과 정책과 실행 의지가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미국이 안보를 맡기고 있습니까? 지난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됐던 얘기 몇 가지 문구를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자, 판문점 선언에서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자, 종전선언을 한 겁니다. 남북 종전선언을 한 거예요. 자, 9월 평양선언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그래서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합의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군축, 불가침, 그리고 종전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내에서는 남북 간에는 절대 새로운 전쟁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것을 지키면.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한반도 안보를 남북이 공조해서 지킬 수 있는 근본 담보가 있는 겁니다.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아주 튼튼한 담보가 있는 거예요. 이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북의 핵무력을 적대시하지 않고 남북 화해를 하게 되면 북의 핵이 핵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의 평화를 지키는 핵 무산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민족 자체의 힘으로 자체의 방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런데 왜 미국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가? 미국도 이제 체코가 석자입니다. 폼페이오든 트럼프든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북미 회담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가라는 겁니다.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미 회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국 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방어가 우선이 아니고 미국 방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체코가 색자라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무슨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뭐 난리가 났지만
미국은 뒷짐지는 거 아닙니까? 상관할 바 아니다. 누구나 다 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짱을 튕기면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도 오히려 우리가 카드가 될 수 있다. 왜 칼자를 미국한테 쥐어줍니까? 주한미군 철수? 충분히 가능하다. 안보는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도 나쁠 거 없다. 가능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카드로 들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 공조로 안보를 담보할 수 있고 담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새로운 기조를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미국의 안보를 맡기지 말자. 이것이 오늘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들었던 단상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